자, 오늘 그 집합의 영상을 봅니다. 예, 집합의 영상을 보는데 여기 스텝 A가 여러분들 좀 풀려 있어야 풀려 있어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스텝 A 안 푼 사람은 좀 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집합의 영상은 뭐다? 집합을 계산을 해서 집합을 뽑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관해서 집합의 연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 자,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집합의 연산을요. 첫 번째는 정의에 의해서 해준다고 얘기했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교집합의 정의 어떻게 돼? 자, 합집합의 정의부터 나와 있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합집합이다. 그죠? 교집합은 A에 속해, 그리고 B에도 속해. 두 군데 다 속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가보면은요, 여집합, 차집합,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자, 여집합이라는 건요, 전체 집합에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차집합은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는 게 차집합이다. 그래서 이 정의대로 풀어보는 게 연산 정의에 의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이 연습을 또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파워풀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벤 다이어그램. 좀 이따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연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합의 연산 법칙과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산 법칙과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연산 성질을 좀 봤죠. 연산 성질 어떤 거? 연산 성질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여기 몇 번까지 있어서 7번까지 있었네. 보세요. 이거 일단 여러분이 다 외워야 돼요. A와 A의 합집합은 A다. A와 A의 교집합은 A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A와 공집합의 교집합. A와 U의 합집합, A와 U의 교집합. 공집합하고 합집합, 교집합이었구나.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A 차비를요 교집합과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7개를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연산 성질에다가 뭘 이용한 거? 앞쪽에 연산 법칙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일단 크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죠. 자, 합집합은 차례를 바꿔 합해도 똑같아요. 교집합도 차례를 바꿔 교집합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합 법칙은 뭐냐? 합집합을 2번 계산하라 그러면 앞에 합집합을 먼저 하나 뒤에 합집합을 먼저 하나 똑같아. 교집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2번 하래잖아. 그러면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분배 법칙. 얘는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인데요. A 교집합을 얘한테 나눠주고 얘한테 나눠주는 거지. 마무리는 합집합으로. 그래서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요 합집합으로 계산해줘도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인 거야. 얘는 우리 수의 연산에서 이거하고 똑같죠.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더해주는 것과 같다. 예. 우리 수의 연산에서는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했는데, 예. 집합의 연산에서는요,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분배 법칙도 성립한답니다. 예. 그런데 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얘들아. 뭐냐면 요 연산이요, A 합집합, A 합집합이 공통으로 있잖아. 그럼 얘를 A 합집합으로 묶고 나머지를 B, 교, C, 얘를 공통인수 묶기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얘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내고 가세요. 잘 봤어요? 네. 자, 이렇게 거꾸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인수 묶기.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집합의 연산 법칙하고 그다음에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집합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예. 어렵다기보다 익혀야 되지 좀.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지? 야, 이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풀어야 돼. 다른 방법으로 풀면 혼나. 예. 자, 그래서 일단 집합의 연산 법칙 들어가는데 오늘은 유형 9번부터죠. 유형 9번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맨 뒤에 나와 있는데 내용에서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요, 얘는 마이너스하고 비슷한 말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로 교집합을 반대로 하면 합집합, B를 반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요, 안에가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 밖에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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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예,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유형 9번은요 그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9까지고요. A는 홀수고 B는 뭐 짝수도 아니고 이거 뭐니? 홀수도 아니네, 9가 빠졌으니까. 요런데 요 집합을 계산을 해보랍니다. 그러면 여기를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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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요 오른쪽 게 A 교집합 B가 되죠. 그리고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A와 B 합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을 합하래. 근데 야, 여기가 A와 B의 합집합이고 이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하면 얘는 그냥 A와 B의 합집합과 같겠다. 그치? 그래서 A와 B 합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둘이 합하면 1, 3, 4, 5, 6, 7 원소가 6개가 있는 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라면 되니까 좀 쉬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는 뭘 풀까? 상문제 하나 볼게요. 상문제 685번. 자, A 합집합 B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얘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의 여집합이라. 야, 얘를 이렇게 표기한다고 이걸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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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얘가 되니까요. 지금 위에 있는 식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는 지금 뭐라고 표현된 거야? A와 B의 합집합이 여기인데 얘가 A 교집합 B 얘의 여집합과 같대요. 야, 이 부분이 얘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건 첫 번째,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소리지.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요거의 여집합과 같다는 소리지.
그리고 그걸 이해했으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와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 다운아 집중해야 해. 너 저쪽으로 앉아. 얘 머리 커갖고 잘 안 보이죠. 너 왜 이렇게 딱 센터에 앉아갖고 다운이를 괴롭히니? 이쪽에 앉든지 이쪽에 앉지. 왜 다운아? 웃겨. 얘 알아 너? 어떻게 알아? 중학교 같이 다녔나? 아 그랬구나. 자,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합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거. 야, 이 부분이 얘의 여집합과 같으려면 얘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A하고 B가 나눠갖는 거지. 딱 겹치는 부분 없이. 자, 아무튼 그럴 때 A 합집합 B를 구해보면 전체 집합과 같으니까 얘는 1, 2, 3, 4, 5, 6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21. 예.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집합을 좀 계산을 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하기 해갖고 4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3문제를 풀어드릴 거야. 그럼 선생님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어보는데요. 자기가 이 단원의 스텝 A를 안 풀었으면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단원의 스텝 A 꼭 풀어보고 풀어보셔야 돼. 알았지? 윤준아 다 했니? 봐봐 펴줘 스텝 A. 다 안 했네. 그래서 다 풀고 나서 푸세요. 스텝 A 풀고 나서 푸세요. 지우야 다 했어? 스텝 A? 넌 다 했구나. 넌 뒤로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풀도록 해요. 자, 일단 686번은 얘랑 항상 같은 집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사실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풀면 쉬워. 근데 여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공부하는 데라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쟤와 항상 같은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차집합을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차집합을 성질을 쓴 다음에 방금 배운 드모르간의 법칙.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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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여집합 합집합 C.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얘를요, 요걸 박스로 보고 요거하고 교집합을 얘한테 한번 나눠주고 얘한테 한번 나눠주는 분배 법칙을 쓰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박스를 교집합 A 여집합, 박스를 교집합 C한테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합집합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야.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고요. 여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이면은요, 일단 얘네들이 차례 바꿔도 되지 않나? A 교집합 두고 얘네 둘이를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환 법칙을 써서 차례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연산을요, 이쪽 먼저 해줘도 되는 거지? 민준아,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 공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민준이는 집합의 연산성질 1번부터 7번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알고 있는 거야. 야, 몇 페이지? 선생님 지금 얘기한 연산성질은요,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쓴 거잖아. 방금 쓴 게 6번과 2번을 쓴 거죠. 2번 성질과 6번 성질을 쓴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공집합과 A 교집합. 여기도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인데요. 얘네들이 차례 바꿔갖고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얘를 A 교집합 C의 괄호치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공집합과 얘를 합하면 어떻게 돼? 얘만 남게 되는 거지. 공집합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합하면 얘만 남게 되는데 얘를요 다시 차집합의 성질을 거꾸로 써서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이요 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얘를 이렇게 연산법칙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이걸 연산법칙으로 푸는 문제 선생님이 딱 요 유형만 그렇게 풀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됐어. 이렇게 안 풀면 선생님한테 졸라 혼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안 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거예요. 그래도 빠르거든.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합니다. 집합 연산법칙을 여러분이 익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A, B, C에 대해 항상 옳은 걸 찾으래. 자, 그럼 기억. 얘를요, A와 B의 합집합,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부터 손을 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요. A 합집합, 아니다. A 합집합 B와 합집합. 얘를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A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집합과 그거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그럼 여러분이 집합의 연산성질 파트에 다시 가보면요. 거기 110쪽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번에 이런 게 있어요. 6번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U다.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공집합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예,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 거. 자, 니은은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차집합을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 한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자, 보통 연산 법칙을 쓸 때 첫 번째는요 차집합의 성질을 쓰는 거고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얘는요 요거를요 얘한테 나눠줄 거야. 얘를요 B의 여집합한테 나눠주고 얘를 C의 여집합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요 안에 있던 걸로 마무리를 하죠. 얘는 A 교집합이었고요. A 교집합이었답니다. 예. 그런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A차 B로, A 교집합 C의 여집합을 A차 C로 바꾸고 요 합집합으로 마무리해주면 요게 성립한다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디귿은 A 교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C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쓸 게 뭐라고? 요걸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A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리고 귀찮지만 요거를요 얘한테 나눠줍니다. 박스를 A의 여집합한테
박스를 C의 여집합한테 나눠주고 요 안에 있던 U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 그럼 여기가 뭐야?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차례 바꿔주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돼. 차례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 얘 먼저 계산하면 공집합. 공집합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합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얘가요. 또 요걸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한 다음에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이거 바꿔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랑 합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얘가 아니지.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A 교집합 B 마이너스 C가 나와야지 맞는 거다. 예. 그리고 리을 보면은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얘는 차집합의 성질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인데 얘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공통 부분을 묶어주는 거야. A 교집합으로. 그리고 나머지 B의 여집합 합집합 C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그지? 근데 뭐가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 촬영 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요. A 교집합 반대로 B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그리고 나서 교집합 여집합을요. A 차집합으로 바꿔줍니다. 이 안에는 교집합 여집합을요. B 차 C로 바꿔줘서 얘를 이렇게 유도해 볼 수가 있겠네. 좀 이따 저 뒤에 상문제 하나를 덮을 텐데요. 여러분이 좀 요거를 일단 좀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는데 시간을 좀 드린다 그래서 앞에 스텝 A 먼저 푸세요. 스텝 A 마무리하고 해. 자, 2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QR까지 필요해. 보고 해 그냥. 뭐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야,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네? 지금 이렇게 수학이 어렵진 않을 텐데. 이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예.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지금 그냥 고1이야 고1. 예. 옛날에 열심히 할 거리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올 겨울방학에 후회하지 말고 이번 중간고사 보고 후회하지 말고 중간고사가 한 달 보름 뒤야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과거에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자, 어려운 문제 하나 풀게요. 요 문제는 약간 어렵죠? 689번.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1, 2, 3원에. 근데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반대로 바꾼 거에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1, 2, 3, 5야. 그러면 요 집합의 여집합이 이거면 이 집합은 요 집합의 1, 2, 3, 5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니까요. 예, 이거의 여집합은 4만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A와 B의 교집합에 4가 들어간다고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밑에 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얘는 일단 B차 A의 여집합을 B, 교
A 여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성질 써서. 그리고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까? 근데 여기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솔직히 뒤에 가서 선생님 빠른 걸 선택을 할 거예요. 얘를요 차집합으로 바꿔줍니다.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는 A 차 B가 되죠. A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바꿔주면 B의 여집합과 합집합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손을 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바꿔주면요. 야,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과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은 무조건 얘가 교집합의 합집합에 포함되게 되겠지?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과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은 교집합의 합집합에 포함되게 있잖아. 그럼 그거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A교 B의 여집합. 즉 A 차 B가 되고요. A 차 B에 1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A 차 B는 여기인데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그랬구나. 집합 A의 모든 원소예요. A는 1,4가 들어있으니까 모든 원소에 하면 5가 되겠네. 예? 지금 여기는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풀었답니다. 여기 네 문제만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풀고요. 나중에 섞어야 돼. 벤 다이어그래프리도 쓰고 연산 법칙으로도 풀고 연산 정리로도 풀고 해야 돼. 자, 아무튼 여기 문제들은 선생님이 풀어주는 대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 자, 색칠한 부분. 얘는요, 이 x에서 뭘 빼야 되는데, 요 부분만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걸 빼주면 되지. 얘는 x고요. 거기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 y 빼기 z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x에서 y 빼기 z를 빼주면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풀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B 빼기 A와 B 빼기 C의 합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려봐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럼 B 빼기 A는 어디? B에서 A를 빼주면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B 빼기 C는 어디야? B에서 C를 빼주면 여기하고 여기를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쳤고요. 이 부분을 체크표 했는데 걔네들을 합집합을 하려잖아. 동그라미 친 부분과 체크한 부분을 합하면 여기가 나오겠다. 예? 선생님처럼 요 왼쪽은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오른쪽은 체크 표시해서 걔네들의 합집합을 구하면 여기가 나오겠답니다. 벤 다이어그램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교집합, 합집합의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능력이 좀 필요하죠. x바 x는 k의 배수, ak는요 k의 배수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 그거에 3의 배수와의 교집합을 구하래. 얘는 바로 구하면 구하기가 안 좋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해서 합하는 거야. 야, 배수의 교집합이나 약수의 교집합을 구하기가 쉽지. 공배수, 공약수라고 불러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돼? 1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3과 4의 공배수에서 12의 배수. 3의 배수와 6의 배수는 3의 배수는요. 3, 6, 9, 12, 점점점. 6의 배수는 6, 12, 점점점점. 합하면 3의 여기 교집합인데 너 왜 합집합이라고 했니? 미안. 자, 여기는요. A3과 A6의 교집합이지. 그죠? 그러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의 배수가 되겠다. 예, 그리고 나서 그걸 합하면 되죠. 야, 6의 배수는 12, 24, 36, 점점점점. 6의 배수는 6, 12, 18, 24, 점점점점. 야, 둘이 합하면 당연히 6의 배수가 되겠다. 그치? 합집합은 얘는 6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가 몇 개 있는지 구하래.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니까 100까지의 6의 배수는 몇 개? 16개가 답이 되겠지?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상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제. 자, 697번. 자, 697번 보니까요. 자연수 MN에 대해서요. 자, AM은 양의 배수, BN은 약수의 집합이야. A는 배수의 집합이고 B는 약수의 집합이야. 그런데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을 표현했어요. 지우야,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은? 6과 9의 공배수잖아. 그러면? 그렇지, 얘는 18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AP가 18의 배수에 포함돼야 돼. 야, 18의 배수에 포함되는 값은요, 18의 배수나 36의 배수가 18의 배수에 포함되겠지. P는 18의 배수가 돼서 A18은 당연히 A18에 포함될 거고요. 36의 배수도 18의 배수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P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8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P의 최소값을 구하래. P의 최소값은요 18이 되겠지. 18의 배수의 최소값은. 자, 그리고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입니다. 다원아, 12하고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12의 약수하고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공약수가 되겠지, 그치? 12와 18의 약수의 공약수는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공약수는 몇의 약수야? 야, 12의 약수하고 18의 약수의 공약수. 아, 저렇게 중1 때 열나 놀았네. 같이 노는 나연아.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공약수. 내가 보여줄게.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0이고요 18의 약수는요 1, 2, 3, 6, 9, 18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된 건 뭐야? 1, 2, 3, 6 1, 2, 3, 6이잖아. 그럼 몇의 약수? 12하고 18의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가 얼마니?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 나연아, 6의 약수의 집합이 되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얘는 6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의 약수들이 6의 약수에 포함될까? 6의 약수는 당연히 6의 약수에 포함될 거고요.
2의 약수 6의 약수에 포함되고요. 3의 약수도 6의 약수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여기 써있는 Q의 값은 Q는 6의 약수들이 올 수 있겠네요. 근데 Q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6의 약수 중에 가장 큰 6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구해서 더해주라는 문제가 되겠네. 오 마이 갓! 야, 중1 때 연락이 온 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하면 돼요. 야, 중1 때 열심히 안 한 건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어? 난 앞으로 한 3, 40년 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거의 100년 삽니다. 어? 앞으로 100년 동안 후회할 듯 하지 말고요. 어?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자, 역시 한 1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유형 선생님 푸는 거 두 유형 풀었나? 예, 세 유형, 예, 두 유형 다 풀었는데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예, 근데 쉽다 그래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은 좀 어렵죠? 근데 처음이 아니잖아. 너 이거 처음 아니지? 겨울방학 때 안 했나? 안 했어? 너 좀 빠졌었지. 처음 볼 때 얘 그 두 번째 보는 사람과 첫 번째 보는 사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이 한 학기 중 들어가면 세 번째는 보게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두 번째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 다른 애들은 겨울에 한번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 두 번 정도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봐야 돼. 다음에. 어? 이번 시험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밀한 무한집합을 이런 선생님 표현을 쓰잖아. 그죠? 자, x가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원소 몇 개? 이 집합의 원소 몇 개? 몇 개? 얘를 선생님 이지선다로 주면 한 개다 무수히 많다. 한 개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거야. 야, 지금 여기 안에는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x는 실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수 x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라고 간주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집합은요 무한집합이에요. 근데 무한집합이 자연수처럼 이렇게 확장형으로 무한인 집합이 있지만 얘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오밀조밀 많은 조밀한 무한집합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요. 이러한 조밀한 무한집합을 연산을 할 때는요 이런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698번 보면 A라는 집합이 얘래요. 얘를 후딱 인수분해해 보면 우리 1학기 때 봤던 거잖아. 2차 부등식. 작으면 사이다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다가 집합 A야. 그런데 집합 B는 안 가르쳐 주고요.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2부터 4까지래. 그리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그래? 합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나오고 겹치는 부분은 2부터 4까지라면 집합 B는 요렇게 생겨야 되겠지? 2부터 5까지로. 그러면 교집합은 2부터 4까지가 나오고요. 합집합은 1부터 5까지가 나올 거 아니야? 집합 B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집합 B는 X가 X는 2부터 5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합 B가 이렇게 2차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얘를 2차식으로 표현하면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 있는 수 p는 마이너스 7이고요. q는 10이 돼야 10이 돼야 얘랑 같은 집합이 되겠지? 예. 네.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 하면 17이 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조밀한 무한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이 이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약간 더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x-4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크면 양쪽이지 집합 A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의 양쪽인 집합이야. 이게 집합 A예요. 그런데 A하고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교집합은 4부터 6까지래. 그럼 4부터 6까지가 겹치면서 전체 집합은 실수의 집합,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면은요. 이쪽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집합 B가 X와 X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렇게 돼야 교집합이 이 부분이 나오고 합집합은 전체 실수의 집합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얘를요. 자,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8이 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 앞쪽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1차 방정식의 해외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자, 1차 방정식의 해외 개수. 뭐냐? 우리가 1차 방정식은 AX는 B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얘는 해가 몇 개일까? 그때 달라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 한 개가 나와. 그런데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X는 어떤 숫자가 돼서 X에다 뭘 넣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해가 꽝개가 나오는 거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근데 세 번째, A가 0이고 B도 0이면 0X는 0이 돼서 여기다 뭘 넣어도 양쪽이 똑같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701번 문제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된다는 거,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집합 B는 어떠한 1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인데 이 B가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경우와 해가 한 개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요. 이거 넘기면 A-1의 x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방정식은 첫 번째 A가 1이면 0x는 마이너스 1이 돼서 해가 없다가 돼. 해가 없으면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A에 포함되겠다. 그래서 A가 1이 되면요. 얘가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두 번째, 저 해가 A가 1이 아니면 X는 A-1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 해 한 개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면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 포함될 테니까 A-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A-1분의 마이너스 1이 2거나 자, 얘는 플러스로 고쳐주고요. 1은 A-1에서 A는 2. A가 2가 되면 요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은 2A
마이너스 2. 2a는 1,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2가 나와서 여기 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공집합일 때 또는 해가 한 개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수건이 있겠다. 알 수 있겠지? 예. 자, 이쪽 선생님이 세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나와요. 유한집합의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 있구나.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자, 얘는 새로운 연산. 요걸 우리가 일반 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앞에 1학기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A 연산 B는 AB, A 더하기 B 더하기 AB. 우리 수의 연산은 보통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기도 해. 그래서 집합 뒤에 어떤 기호를 써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연산을 정의하는 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새로운 연산이 얘만 있다라는 건 아니야. 자, 대칭 차집합이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를 모아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A 동그라미 B는 A 차집합 B와 이 부분과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야. 그래서 A 동그라미 B가 나오면 얘네들의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모아줘 라고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책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래서 아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칭 차집합 연산이라고. 예. 근데 지금 이 연산은요. 얘하고 똑같지 않니?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하고 똑같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줘도 얘네들이 똑같죠. 그런데 요 밑에가 여러분이 처리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 연산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두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4번에 보니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분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요. A 차 B와 B 차 A의 합집합이라고 해서 이거 대칭 차집합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게 더 연산하기가 좋아. 예, 그래서 얘 보니까 1번 U 다이아 A는 얘네들의 합집합 빼기 얘네들의 교집합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자, 2번도 공집합하고 A의 다이아몬드는 얘네들의 공집합하고 A의 다이아몬드는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세 번째 A 다이아몬드 A는요 얘네들의 합집합 빼기 얘네들의 교집합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705번 보면은요 A 동그라미 B가 합집합 이거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집합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A 합 B 마이너스 A 교 B란 뜻이 돼서 대칭 차집합을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요
A와 B와 C의 대칭 차집합에 다시 대칭 차집합을 계산하래. 그럼 여러분요.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풀이 말씀드렸잖아.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일 때 요거를 동그라미 치면 집합 A에 해당되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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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야.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요. B하고 C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 요거 네 군데가 되겠다. 그런데 얘하고 얘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하고 체크의 합집합은 요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잖아. 그런데 거기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빼버리니까 한 번만 체크된 요 부분이 원하는 집합이 되겠네요. 얘하고 얘 동그라미하고 체크의 합집합에서 요 교집합 부분만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어디 있어? 여기.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풀이를 써보도록 하세요. 한 15분 준 다음에 오늘 마지막 개념에 해당하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봐 주시도록 하세요. 윤준아, 공유 또 필요해? 그렇구나. 자, 우리 마지막 파트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파트예요. 맨 앞부분에 이론에 이렇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공식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공식은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거 더하고 B 거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빼줘야 된다. 뭔 뜻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런데 여기를 합하래. 그러면 A를 합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합했어. B를 합하면 여기하고 여기를 합했어. 그럼 여기 두 번 더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을 교집합을 빼줘야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 공식보다는요, 이 공식을 써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하고 같다. 이 공식으로 외워주면요, 암산하기가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요걸 사용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식이야, 그죠? 자, 이거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요, 집합이 3개일 때입니다. 집합이 3개일 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어. 그런데 A, B, C가 이렇게 겹치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7군데를 다 더해줘야 되거든. 그거를요,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C를 더하면 A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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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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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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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더하게 돼. 그럼 여기는요, 두 번, 세 번씩 더해졌잖아. 그죠? 그래서 뺍니다. A하고 B의 교집합.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교집합이 얘하고 얘를 빼주는 거야. 그리고 B하고 C의 교집합 부분, 여기하고 여기를 역시 한 번씩 빼요. 그리고 C하고 A의 교집합도 한 번씩 빼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한 번 더 했고 여기 한 번 더 했고 여기는 한 번 더 했는데 여기 한 번도 안 더한 게 되지. 세 번 더하고 세 번 뺐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한 번, 셋의 교집합만 한 번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를 빼주면 된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에서 N하고 B의 교집합 부분을 빼야 된다. 뭐냐면 차집합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요것만 빼주면 되지, 그죠? 교집합 부분 한번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4개로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얘가 옛날에는 중학교 과정에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문제와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를 섞어놔서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약간 어려운 쉬운 문제도 있고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 처음 나와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30개인데요. A는 20개, B는 15개. 여기가 4개래요. 지금 얘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또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지금 거기에 원소가 4개. 전체가 30개니까 그럼 이 합집합 부분 A와 B의 합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일까? 바깥에 4개 전체가 30개니까 여기 26개가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어떤 거 쓴다고요? 얘네 둘이 합치면 35개.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이 같다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35개니까 얘도 35개가 되려면 9개가 돼야 되지. 이렇게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겠다. 알았죠? 예.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유형 문제부터 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문제는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20개인데 X에는 14개, Y에는 8개가 들었대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20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합 A의 원소가 14개야. 근데 집합 I의 원소가 8개라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가장 많을 때 몇 개일까? 민준아 몇 개일까? 얘는 14.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과 좋아하는 애 손들어봐. 그때 20명 중에 14명이 손들었어. 배 좋아하는 애 손들어봐. 그때 20명 중에 8명이 손들었어. 그러면 사과와 배를 좋아하는 애가 가장 많을 때 몇 명일까? 8명이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럴 경우에 NA 교집합 B가 최대값이 나오죠. 최대값. 이 최대값은요 하나가 다른 거에 쏙 들어갈 때 해서 얘네들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8개가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적을 때 이럴 때 아니?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야 전체가 20개고 얘가 14개고 얘가 8개인데 어떻게 안 겹쳐? 안 겹칠 수가 없겠지. 그죠?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요렇게 꽉 채워져서 전체가 20명, 얘가 14명, 얘가 8명이면 이 교집합은요 얘가 합집합과 같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합하면 22개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의 원소를 합쳐서 22개가 돼야 해서 2개는 무조건 겹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최소값은요 전체 집합이 합집합과 같을 때 가장 적게 겹치는 거야.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쏙 들어갈 때 가장 많이 겹치고요. 가장 적게 겹치는 건 전체 집합이 합집합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을 때랑 최대값은 8개, 최소값은 2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은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요 문장으로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뭔 소리냐면 자 문장으로 문제를 줬어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놀이동산에 85명이 입장을 했는데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탄 애가 46명, 53명이래. 그런데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입장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좀 전에 내가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지금 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85 NA 범퍼카를 탄 애는 46명 롤러코스터를 탄 애가 53명이며 둘 다 탄 애의 최대값은 얼마? 민준아? 46이 되겠지. 지금 얘가 둘 다 탄 애의 최대값은요 원소의 개수가 적은 애가 이렇게 싹 포함될 때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46이죠. 그리고 최소값은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전체가 85명인데 얘네가 전부 안 겹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적게 겹칠 때는 이렇게 빵 하고 최대한 밀려나갈 때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 원소의 개수는요 85.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99잖아. 그치? 그때 얘네 둘의 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합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85니까 얘가 14명 14명이 될 때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되겠어. 그래서 좀 전에 문제를 이렇게 문장제로 준 문제가 되겠어. 알았지? 근데 선생님 유형 17번을 빼먹었거든요. 유형 17번은요 앞쪽에 풀었던 그 문제 뭐냐면 이거. 자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전체 원소는 40명인데 A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애 28명, B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애 16명, 그리고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이 4명이네. 얘는요 A은행과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애 여기가 4명이란 소리야. 그럼 전체가 40명이니까요 여기 합집합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36명이 되겠지. A나 B의 통장을 갖는 애가 36명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러면 둘 다 갖고 있는 애는 얘네 둘의 합이 44니까요 얘네 둘의 합도 44시 되는 8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알았죠? 예. 자, 지금부터 요거 네 문제, 대표 문제를 풀고 나서야 선생님이 여러분이 풀기 좀 어려웠던 문제, 상문제 3개만 풀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풀어보시면 상문제 3개 좀 이따 풀어볼게. 자, 대표 문제 딱 풀어봐. 네 문제. 자, 지금 풀 문제들은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집합이 3개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써야 되는 음식이 이거예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빼기 A와 B의 교집합 부분 빼주고 B하고 C의 교집합 부분 빼주고 C하고 A의 교집합 부분 빼주고 그리고 나서 셋의 공통 부분을 한번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6개고 얘는 5개고 얘는 4개. 그럼 여기 6개, 5개, 4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A와 C가 서로 소라라는 거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란 소리잖아. 그지? 그럼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0이겠지? 왜냐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0이고요. 그거랑 B의 교집합도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A와 C가 서로 소니까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야.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얘하고 얘만 구하면 되는데요. A와 B의 합집합이 9개라고 줬습니다. A는 6개, B는 5개. 합집합이 9개면 다원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얘는 6개, 5개, 얘는 9개.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이 같다 그랬잖아. 몇 개? 아니 얘가 9개고 얘가 6개고 얘가 5개면 얘가 몇 개냐고. 교집합이. 야, NA 더하기 NB가 NA 합 B 더하기 NA 교 B하고 같다 그랬잖아. A가 6개, B가 5개, 합집합이 9개면 교집합이 몇 개? 2개. 그걸 얘기한 거예요. 2개. 얘가 2개라고요. 예. 그리고 B하고 C 합집합이 6개야. B하고 C의 교집합은 몇 개니 나요나? 3개.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3개. 그럼 이거 더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은요. 얘가 0이니까 10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서로서로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제가 조금 쉬워서 얘 먼저. 얘는요, 상문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718번.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더니 전체 학생 수는 40명인데 A를 푼 애는 16명, B를 푼 애는 20명, C를 푼 애는 22명이다. 세 문제를 모두 마친 학생은 3명이었다.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면 얘가 A합, B합, C가 40명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못 맞히는 없으니까 적어도 한 문제씩은 맞췄으니까. 그럼 이걸 공식에 집어넣으면요. A합, B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 B 더하기 NB 교 C 더하기 NC 교 A 플러스 NA 교 B 교 C인데 이거 가르쳐줬지 40명. 얘는 16명, 얘는 20명, 얘는 22명. 그리고 얘는 3명인 걸 가르쳐줬으니까 얘를 가르쳐준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죠? 예. 자, 지금 얘를 계산하면요. 이게 40에 62에 3명을 더하니까 65명이라 얘가 25명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거든. 여기를 B, C, D, E라 그러면요. B 더하기 E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D 더하기 E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것이 25명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우리 여기 몇 명인지 알지? 3명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3명인 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2문제만 맞힌 학생 수. 야, 얘네들은요. A하고 B를 푼 애들이고요. 얘는
B하고 C를 푼애들이고요. 얘는 C하고 A를 두 문제씩 풀어내니까 여러분한테요.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요 식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3이니까 9개 넘어가서 빼주면은요 16명. 여기랑 합치면 16명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예, 해설풀이랑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알았지?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풀 마지막 문제는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가 풀이 과정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서부 학생들은 니네 부교재 분명히 1등 넘어들이 다 쓸 것 같거든. 그럼 거기에는요 이 풀이로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얘는 다른 문제하고 풀이가 좀 달라. 좀 전에 쓴 거하고 살짝 비슷한데요.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을 때 A, B, C의 원소를요 여기 이렇게 7군데를 따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생각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18개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4칸에는 18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B에는 12명. 요거에는 12명. 그 다음 C에는 16명. 요거 4군데는 1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B하고 C의 교집합은 9개래. 여기하고 여기를 합치면 9개야. 그리고 A교, B교, C는 4야. 여기는 4명이 들어가. 그럼 여기는 5명이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를 X라 그러고 여기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런데 18명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4명이니까 여기 합치면 14명이 돼야 되거든? 그잖아. 여기가 18명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세 군데는 14명이니까 여기는 14 빼기 X 플러스 Y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1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9명이잖아. 그럼 요거 2개 합치면 3명이 돼서 여기는 3 빼기 X라고 넣을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는 몇 명이야? 요거 합치면 여기가 9명이고 16명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7 빼기 Y 요거 둘이 더해서 7명이 돼야 돼서 각각의 칸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요 이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값은 14 빼기 X 더하기 Y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X는 뭐냐면 여기 인원이거든. 여기 둘이 합쳐서 3명이 돼야 돼. 그럼 X는 0부터 3까지가 될 수 있겠지. 야, 여기가 0명이면 3명, 1명이면 2명, 여기가 2명이, 여기가 1명, 여기가 3명이면 여기가 1명인 거야? 자, 마찬가지로 Y는 얘네 둘이 합쳐서 7명이니까요. 0, 7, 1, 6, 2, 5, 3, 4 이런 값이 될 수 있어서 Y 값은 0부터 7까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는 가장 적을 때 0명이고요. 가장 많을 때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겠어? 14명이지. 여기도 0명이고 여기도 0명일 때 최소값은 얼마야? 얘네 둘의 합이 10명이 될 때 가장 적은 게 4명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 선생님 뒤에 해설랑 똑같이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 문제도 똑같이 풀었는데요. 똑같이 풀었는데요. 여기 앞에 요 뒤에 문제만 다르게 풀었네요. 여기까지 후딱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하네요. 후딱 풀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가주세요.